우리 집 주방에 있는 이 물건이 온 가족의 암의 원인이 되고 특히 아이들에게 심각하게 백혈병까지 유발한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우리 집안에 있는 물건 중에서 건강에 나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신 데이터가 나와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자주 보고 있는 근거 있는 저명한 저널에서 최신 연구가 발표가 됐고 이거 좀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냐면은 우리 집안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스레인지에서 유독 물질이 나온다고 하고 이게 정말 영향을 주냐 안 주냐까지 검사를 해봤고 이게 암을 얼마나 유발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왜 심각한지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추출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표된 논문은 저널 오브 하자더스 마테리얼스라는 권위 있는 저널에 발표가 됐고 저자는 스탠포드 대학의 지구환경과학부와 하버드 대학의 보건대학원, 버클리 공중보건대학 등에서 이름만 들어도 쟁쟁하죠. 미국 내에서 가스레인지 사용이 문제가 있다라는 게 첨예한 대립되는 이슈로 다뤄지고 있어요. 가스 관련된 관계자들은 문제 없다 이런 자료를 발표하고 아니다, 가스레인지 사용이 가족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일부 연구에서는 소아천식의 원인 중에 13%가 가스레인지 사용 때문이다라고 이런 연구가 밝혀질 정도로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데이터도 있었고 뉴욕주에서는 2026년 1월부터 7층 이하의 신축 건물에서는 가스레인지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막 소송으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캘리포니아주 일부 도시에서는 가스레인지 사용을 자제시키는 권고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해요. 점진적으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2025년 3월에 발표를 했고요. 연구 목적이 뭐였냐면은 가스레인지 사용할 때 그 1군 발암 물질로 분류가 되는 벤젠이 진짜 집안으로 퍼지냐 아니면 그대로 사라지냐를 측정해보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를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가스레인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LNG, 그 가스는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벤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벤젠은 발암 물질로 활용되고 아이들에게는 급성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골수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신경계에는 단기적으로는 피로, 졸음, 두드러기, 두통 이런 것들을 유발하고 계속 반복되면은 운동 조절 능력이 상실되고 심한 통증과 몸이 떨리는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험 모델은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 내에서 80여 군데의 가정집 가스레인지 측정해가지고 벤젠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집 상위 5%를 기준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노후화된 곳일수록 많이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미국인들 한 630만 명 정도가 이런 데에 노출이 돼 있다고 하고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은 여러 타입의 주택 6곳을 측정을 했어요. 아파트, 이동식 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해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시간에 따른 벤젠을 측정하고 미국 국립표준기술원에서 설계한 콘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스를 키면은 전파가 돼서 퍼지는 정도를 시뮬레이션을 정밀하게 돌리는 게 있는데 가스 사용량에 따른 집 곳곳에 벤젠이 얼마나 퍼지냐를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예요. 요리를 얼마나 가스를 사용했냐를 해서 약강도 아침에 한 5분, 저녁에 10분 물을 끓이는 정도로 가스를 사용한 거, 중강도 아침에 30분, 저녁에 60분 요리를 적당히 한 정도, 요리 강도가 강인 거는 아침에 80분, 저녁에는 거의 2시간 이상 잔치상을 준비하는 정도의 요리 강도입니다. 그리고 환기 조건에 따라서도 벤젠이 얼마나 퍼지냐를 봤기 때문에 환기를 아예 안 하는 경우 4시간 정도 환기를 하는 경우, 하루 종일 환기를 하는 경우도 조건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후드도 봤습니다. 요리할 때 후드가 있잖아요. 그 후드가 성능이 안 좋은 거 25%의 포집률, 중간 정도가 50% 포집률, 고성능이 75%의 포집률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최소 75% 정도는 도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60% 정도 이상을 포집하기에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가상의 거주자를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성인은 18세에서 65세로 설정, 그리고 어린아이는 1세에서 17세로 설정해가지고 행동 패턴을 설정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 빼고 집안에서 한 3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침실을 한 9시간 정도 잠 포함해서 그 정도로 설정했을 때 환기를 안 시키고 후드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요리를 하면은 벤젠 가스가 온 거실을 넘어서 방까지 침실까지 들어가서 농도가 일정해진대요. 되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주거 형태별로 농도가 얼마나 차이 나나 봤는데 환기를 안 시켰을 때 그리고 요리를 많이 했을 때를 보니까 1위가 바로 아파트에서 가장 농도가 높았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환경청에서 타이트한 기준이 벤젠 농도가 1 ppb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아파트
아파트가 거실 포함해서 전부 다 3.3 ppb가 나왔다고 합니다. 기준치의 3.3배가 나왔고요. 연립 다세대 주택에서는 2.07, 2배 이상 높았고요. 이동식 주택은 1.5배가 나왔고요. 단독주택은 1.25배가 나왔습니다. 단독주택이 가장 넓고 환기가 잘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이 밀폐되어 있는 곳일수록 가장 심각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 거주 형태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환기 안 하고 후드 안 켜고 요리를 되게 많이 사용했을 때 가장 위험한 건 아파트였는데요. 어린이는 암 발생 위험도가 16배까지 높아졌고요. 성인은 8.8배까지 높아졌습니다. 암 발생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벤젠이 특정 농도일 때 암 발생 확률이 있거든요. 그거랑 아이의 몸무게랑 호흡수를 계산하면은 나옵니다. 많이 숨을 쉬고 체적이 적은 아이들이 암 발생률이 더 높은 거죠. 연립주택은 12배에서 14배, 성인은 6.6에서 7배 정도가 나왔고요. 이동식 주택에서 어린이가 8배, 성인은 4, 5배, 단독주택에서는 아이가 3.5배, 어른은 2배 이하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어린이가 더 취약하다는 것이죠. 환기를 안 시키고 후드 안 켜고 가스레인지로 오래 켜놓으면 심각해진다는 것이고요. 요리 강도별, 가스를 아침 저녁으로 한 5분에서 10분만 사용했을 때 요리 강도가 낮았을 때는 모든 주거 형태에서 환기를 안 시켜도 안전한 편이었습니다. 발암률이 1 같았어요. 그리고 중강도, 아침에 30분 정도 가스레인지 사용, 저녁에 1시간 정도 사용했을 때 총 위험도가 한 2배 정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어린이 기준으로. 3시간 이상 가스를 사용했을 때는 모든 주거 형태에서 아이들이 최대 암 발생률이 16배 높아졌다고 합니다. 침실에서 자고 있을 때 특히 안 좋아요. 침실에 오래 머물러 있으니까요. 자, 그럼 환기 방법에 따라서 벤젠이 얼마나 집안 농도에서 줄어드나를 봤더니, 후드를 안 켰을 때 대비 저효율 후드를 사용하면은 한 25%에서 50% 정도가 실제로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후드 75% 이상의 포집률을 보여주는 후드를 사용하면은 평균 농도가 한 4분의 1 정도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아이들의 암 발생률 위험도를 측정해 보자면은 환기를 안 하고 고강도 요리를 했을 때 아파트에서 어린이의 암 발생률이 16배 정도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창문만 4시간 열었을 때는 9배에서 10배 정도 줄어들어도 여전히 위험하다. 그리고 후드를 아까 25%에서 50% 정도의 포집률을 보여주는,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걸 사용하면은 암 발생 위험도가 8배에서 9배, 성인은 그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후드를 75% 이상 포집하는 걸 사용하면은 살짝 높아지는 정도, 아슬아슬하게 기준치를 부합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24시간 동안 열어두면은 위험도가 제로에 가까워지고요. 거의 99%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환기를 하면서 후드를 좋은 걸 사용하면 대충 해결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강도 요리 하루에 2시간 정도, 아침에 30분, 저녁에 1시간 정도 이렇게 요리를 계속 했을 때에 고성능 후드를 사용해도 발암성이 증가하고, 창문을 4시간 동안 열어놔도 결국에는 발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성능 후드와 창문을 다 개방해두는 것들을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약들약?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후드를 꼭 3단계로 쓰시고요. 그리고 환기를 4시간 정도 시켜두면은 문제가 없겠다, 요리를 많이 할 때. 인덕션 사용하거나 열선 같은 거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봐주시고요. 이거 외에 같이 들어가 있는 일산화질소가 기관지 염증 유발해서 만성 폐 질환을 유발하고 아이들 천식 유발한다는 것도 있으니까 벤젠만 봤을 때는 발암성, 그런데 복합적으로 보면 이제 폐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스레인지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환기 잘 시키시길 바랍니다.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가스레인지 사용하는 게 나쁘다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나쁘고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시뮬레이션을 잘 돌려가지고 잘 실험한 데이터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환기 잘 시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